안녕하세요. 저는 주니어보드 28기 아트 조윤민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새로운 친구를 만나면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하나 있어요. 바로 너는 왜 머리가 없어? 라는 질문인데요. 왜냐면 저는 남들과 다른 조금 특별한 유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이에요. 제가 7살 때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라는 병을 진단받습니다. 병이 확진되고 원무과 접수실에서 엉엉 울던 엄마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인지 예전에는 병을 앓았던 과거가 부끄럽다고 생각도 많이 하고 말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힘든 일도 많았고 속상한 일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 되게 밝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병원 생활하면서 있었던 일들, 즐거운 일들 위주로 한번 소개해드려볼까 해요. 첫 번째 에피소드는요, 제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병원에서는 무균식을 제공을 해요. 근데 무균식 사실 되게 맛없고 간도 안 돼 있고, 근데 7살, 8살 때 군것질 한참 많이 할 때잖아요. 그런 어린이한테 무균식은 더 맛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병원에서 환자들한테 먹을 수 있는 음식 리스트를 제공하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그중에 맛있는 음식을 뽑아서 저한테 특별식을 제공해 주시곤 했어요. 그중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음식은 바로 이 미트볼 밥이에요. 만드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즉석 미트볼을 전자레인지에 데운 다음에 으깨고 볶은 김치도 잘게 썰어서 밥과 섞으면 완성되는 그냥 그런 간단한 음식이에요. 수치가 좋을 때마다 가끔씩 먹었던 이 미트볼 밥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멸균식에 나왔던 밥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미트볼 밥을 몰래 먹은 걸 안 들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 좀 맛이 없다는 표정도 살짝 곁들여주면 더 좋아요. 제가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한 번씩 먹었던 뽀글이가 그렇게 생각난다면서요. 저도 한 번씩 먹었던 이 미트볼밥이 종종 생각이 나더라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요, 제가 정신병동에서 부채를 팔았던 이야기인데요. 갑자기 제가 있던 병실에 인원이 다 차는 바람에 어른들이 있는 병실로 이동하게 됐어요. 근데 그 병동에는 좀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들도 계셨고, 갑자기 들어온 초등학생 나름 귀여운 존재였겠죠? 근데 그 초등학생의 하루 일과 대부분은 색종이랑 나무젓가락 그리고 풀을 사용해서 종이부채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한 치매 노인분의 간병인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줌마한테 부채 팔래? 아줌마가 5,000원에 살게 이랬는데 괜히 심술이 나가지고 아 싫어요 안 팔 거예요 이러면서 투정을 부렸어요. 근데 한바탕 아주머니가 에이 10,000원에 살게 얼마에 살게 실랑이가 오가는데 그냥 끝까지 싫다고 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귀여운 꼬맹이 용돈 주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아니, 조그만 게 싫다고 징징대니까 당황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병실에 딱 왔는데 부채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제 환자 카드에 10,000원이 꽂혀있고 저 멀리 부채질을 하면서 웃고 계신 치매 할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할머니가 저렇게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뭔가 따뜻하더라고요. 다음 에피소드는요, 제가 했던 소꿉놀이에 관한 이야기예요. 병원에 오래 있으면 되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예쁜 사기로 된 소꿉놀이를 자주 했었어요. 근데 이거 맨날 하니까 되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어느 날 주사를 놓으러 간호사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그걸 보는데 딱 제가 생각을 했죠. 아, 이 주사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봐야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주사기를 소꿉놀이에 동원하게 됩니다. 소꿉놀이에 주사기를 동원하면서 물을 쫙 넣었다가 쫙 뺄 때 쾌감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소꿉놀이가 한층 더 재밌게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물론 단 한 사람, 저희 주치의 선생님은 너무 슬퍼하셨지만요. 다음은 제가 병원밥을 많이 먹다 보니 생긴 일인데요. 서당계 3년이면 퉁어를 읊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병원밥도 10년 정도 먹으면 웬만한 의사보다 해박한 실전 지식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씩은요, 인턴 선생님들이 새로 오시면요, 쬐끄만 아이한테 주사 놓는 걸 되게 두려워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곤 해요. 아, 이거 식염수 몇 cc 넣더라? 아, 이거 노란색 약 이름 뭐였더라? 이러면서 진땀을 뻘뻘 빼시는데 그냥 그럴 때 8살, 9살 정도였던 조그만 저는 식염수 3cc 넣으시고 그거 노란색 약 이름 MTX잖아요. 네. 이렇게 다음은 과자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먹을 수 있는 음식 리스트 중에 이상하게도 파란색 포카칩이 있었어요. 리스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바로 파란색 포카칩이었어요.
그리고 제 옆 병실에는 주성이라는 저보다 조금 어린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얘가 막 우는 거예요. 자기한테도 과자를 나눠달라고. 근데 왠지 어렸던 저는 과자를 나눠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퇴원하고 나서 계속 마음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올 때는 과자를 들고 갔는데 그때는 주성이가 먼저 하늘나라로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때 어린 나이에 너무 충격적이기도 했고 뒤늦게 후회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배운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파란색 포카칩은 잘 먹지 않게 되더라고요. 문득 주성이한테 포카칩을 주지 않았던 그날이 생각이 나서요. 제가 있었던 병동에서 있던 일인데요. 병원에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간호사 선생님도 계시고 수녀님도 계시고 스님도 계세요. 종교단체 분들도 오시는데 그냥 저는 그래서인지 새로운 사람 만나는데 별로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 만났어요. 선생님이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요즘 수치 어때요? 진짜 걱정이에요. 저 요즘 수치 낮아가지고 수치 낮으면 학교도 못 가는데 근데 오늘 맞아 밥에 조기가 나왔다요? 이러면서 말을 걸기도 하고 간호사 선생님 만나면 오늘 주사 놓으러 몇 시에 오실 거예요? 아프게 놓지 마세요? 하면서 으름장 놓기도 하고 수녀님 만나면 아멘 하다가도 스님을 만나면 금세 태세를 변환하면서 머리 없는 게 저랑 똑같네요 이러면서 친한 척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인지 나중에 제가 초등학교에 가서 대학교 시험 볼 때, 회사 면접을 볼 때 별로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저는 조금 먼저 사람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에피소드인데요. 제가 있었던 학교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1000명 중에 1명은 저 같은 소아암 완치자라고 해요.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도 저랑 같은 병을 앓던 아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인지 2년 동안 담임을 맡아주시면서 저를 굉장히 잘 보살펴 주셨어요. 또 친구들은 어땠냐면요, 급식을 먹을 때 제가 가장 깨끗한 식기로 먼저 밥을 먹을 수 있게 줄을 서서 기다려줬었어요. 근데 물론 좋은 일만 있던 건 아니었어요. 어쩌다 우연히 간 학교에서 갑자기 재수없게 시험날 가가지고 왜 배우지도 않은 걸 시험을 봐요 이러면서 울기도 하고 너는 왜 머리가 없어? 하고 물어보는 친구의 순수한 질문에 나 내일 학교 안 갈 거야 하면서 엉엉 울기도 했어요. 그래도 제가 더 컸던 건 사랑과 배려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엄마 아빠를 비롯해서 저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거든요. 한국백혈병 어린이재단에서는요, 완치자는 희망이다라는 슬로건을 사용한다고 해요. 제가 오늘 여기 서서 말하는 지금이 병실에서 힘들게 병과 싸우고 있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 서서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더 많은 이야기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